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혹시 잘 팔려서 이상한 차 하면 어떤 차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잘 팔리는 차가 잘 팔리는 이유, 안 팔리는 차가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잘 팔려서 이상한 차, 그러니까 이게 대체 왜 잘 팔렸지? 이런 내용입니다. 쌍용 티볼리인데요. 주변 사람들은 다 별로라고 하는데 실제로 쌍용차를 먹여 살렸던 효자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남들은 다 별로라고 하던 티볼리가 잘 팔릴 수 있었던 이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우리나라 소형 SUV 시장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 소형 SUV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열지 않았죠. 르노 삼성하고 쉐보레가 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영상 끝날 때까지 기억해주세요. 티볼리가 잘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쟁 상대, 그 중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분석할 필요도 없고요. 판매량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티볼리가 2015년에 출시됐거든요. 출발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출시 첫 해부터 45,000대나 팔렸습니다. 소형 SUV 시장에 문을 연 QM3는 24,500대, 트랙스는 13,000대도 안 팔릴 정도로 성적이 초라했습니다. 이 분위기는 2016년에도 이어집니다. 티볼리가 57,000대 정도로 판매량이 확 뛰었고 QM3는 15,300대, 트랙스는 14,000대 정도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약간의 지각 변동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티볼리가 55,000대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코나가 등장하면서 쌍용차가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판매 실적 기록을 보면 코나 판매량이 23,500대 정도였거든요. 티볼리랑 차이가 상당한데 언제 출시됐는지를 봐야죠. 이때 당시 코나가 6월에 출시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년 만에 2만 대 넘게 팔렸다는 거죠. 사실 이때부터 티볼리는 여기까지구나 싶었는데요. 2018년 판매량이 조금 반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코나가 티볼리를 따라잡을 줄 알았는데 5,000대 차이로 티볼리가 더 많이 팔립니다. 꽤 꾸준하게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확실히 소비층이 탄탄해서 쉽게 따라잡을 수 없겠구나 싶었는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9년부터 올라기 시작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여성 고객들을 공략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여성 고객들만 할인을 해주면서 성차별 논란도 있었을 정도로 여성 고객들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SUV 치고 외관 컬러나 실내 포인트 같은 컬러 튜닝 상품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고객들을 공략하면서 티볼리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운전 재미나 소형 SUV가 주는 콤팩트한 주행 감성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실용성과 예쁜 디자인이 더 중요한 차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실제로 통계 자료에서도 나타납니다. 출시 첫 해에는 남성 구매 비율이 조금 높았지만 2016년부터 여성 비율이 많아졌고 이후에는 여성 구매층이 70%나 될 정도였습니다. 이게 쌍용차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쌍용이라는 이미지가 남성적인 분위기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티볼리 덕에 남자다운 브랜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차를 사기 전에 시승을 잘 안 해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스포일러 구독자분들한테는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승은 당연한 과정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소비자들한테는 시승은 그냥 번거로운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디자인이 만족스러우면 되고 옵션과 가격이 괜찮으면 사는 겁니다. 자동차라기보단 기업이 내놓은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는 거죠. 이건 얼마 전에 저희가 올린 투표에서도 드러났죠. 시승을 안 해보고 산다는 사람이 7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여성 구매자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했잖아요. 흔히 자동차에 관심 있다고 말하는 남성 고객들도 시승을 잘 안 하는데 여성분들이 시승을 더 많이 할 일은 거의 없겠죠. 이래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티볼리 시승기를 찾아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전문가들은 별로라고 평가하는 차가 판매량은 엄청나게 좋았던 겁니다. 시승 데이터가 많은 전문가들이 타기엔 운전이 재미라던가 기본기 같은 게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운전 재미보단 실용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적합한 차였던 거죠. 마땅한 선택지도 없었고 주 고객층이 여성이었다는 것도 큰 요인이었고요. 그렇다면 몰락한 이유도 살펴봐야죠. 사실 잘 팔리는 이유만 보면 계속 성공을 이어갔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쌍용차의 몰락은 오늘 이야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쌍용차 몰락은 티볼리 몰락 이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티볼리가 몰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쟁 모델의 등장입니다. 2019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셀토스라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나타나거든요. 2019년 판매량을 보면 셀토스 판매량이 32,00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제 출시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셀토스는 7월에 출시됐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티볼리 1년치 판매량을 따라잡았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020년 판매량을 보면 셀토스가 5만 대 가까이 팔리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경쟁 상대가 등장합니다. XM3와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이렇게 되면 티볼리만 구형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차의 만듦새나 기본기를 보는 게 아니라 상품성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옵션도 비슷하네? 뭐야? 그런데 이건 올해 출시됐고
팔리고 이건 나온 지 벌써 5년이 넘었어. 이걸 왜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새로 나온 차들은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잖아요. 출시 전에는 스파이샵부터 시작해서 출시 이후에는 출시 행사, 그리고 시승 행사에 판매 실적 기사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신차 효과를 이어가는 거고요. 반면에 티볼리는 페이스리프트가 전부여서 신차 효과를 오래 끌고 갈 조건도 안 됐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현대기아차의 소형 SUV가 등장했다는 건데요. 단순히 쿠나가 출시됐다, 셀토스가 출시됐다 이게 아니라 이 차들이 쌍용차에 끼치는 영향을 봐야 합니다. 르노, 삼성, 쉐보레, 쌍용차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신차 출시 주기가 조금 여유롭죠. 신차가 자주 출시되는 브랜드들도 아니고 옵션이나 상품성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어떤가요? 연식 변경도 꼬박꼬박하고 페이스리프트도 주기적으로 하고 풀체인지도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신차 출시 주기를 놓칠 이유가 없잖아요. 출시만 했다 하면 잘 팔리는데 이걸 왜 놓치겠어요? 그렇다고 신차 개발을 할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르쌍슈한테는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차 출시 주기도 밀리고 상품성 개선 주기도 비교적 길다 보니까 선택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만약 티볼리의 경쟁 상대가 지금까지도 QM3와 트랙스 뿐이었다면 여전히 티볼리가 1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랑 기아차가 시장에 발을 들이고 기존 경쟁 상대였던 르노, 삼성하고 쉐보레까지 신차로 반격을 해버리니 쌍용차가 맥을 못 추게 된 거죠. 쌍용차의 몰락은 여기서부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 지금쯤이면 티볼리도 풀체인지 모델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우선협상 대상이라던 에디슨 모터스도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을지, 인수 이후의 운영은 가능한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선 티볼리가 잘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출시 당시 그리고 전성기 시절에는 현대기아차가 경쟁 상대가 아니었고 여성 고객들을 타깃으로 삼으면서 소비층이 명확했다. 그리고 시승을 잘 안 해보고 산다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특성이 잘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몰락한 이유는 쉐보레와 르노, 삼성도 신차를 출시하면서 사실상 쌍용차만 뒤처지게 됐다. 여기에 현대기아차가 경쟁 상대로 들어오면서 신차 출시 주기 같은 게 더 타이트해지고 쌍용차는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잘 팔릴 수 있는 이유가 충분했지만 제때 대응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티볼리가 잘 팔렸던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